다이어는 실력도 없으면서 토트넘 선수들 머리 위에 서려 하고 있다. 지난 11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연속 극장골로 울버햄튼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손흥민은 핵심 선수가 4명이나 빠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된 한 선수가 있다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은 에릭 다이어입니다. 대체 에릭 다이어가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토트넘에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라운드 첼시전에서 핵심 선수를 대거 잃은 만큼 이번 경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우려를 증명하듯 토트넘은 90분 내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취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체력이 떨어진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당했죠.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종료된 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노력을 의심할 수 없다 라며 선수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아쉬움을 남겼죠. 이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베스트 11에서 4명의 선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포백 수비 라인에서만 3명의 수비수가 바뀌어 있었죠. 수비 라인은 라인 정리나 마킹 등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백 라인은 토트넘이 처음 써보는 라인업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울버햄튼의 공세 속에서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막판 연속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트넘의 경기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다이어지요. 다이어는 전부터 결정적인 장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잦아 자동문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선수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그의 명성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토트넘이 기록한 2개의 실점 모두에서 빌미를 제공하였죠. 먼저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그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을 클리어링하려는 모습이 아닌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축구가 아닌 피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이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의 2번째 득점 장면에서 다이어는 수비 라인을 허물고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느린 발과 부족한 적극성 2가지 모두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다이어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트넘에서 현역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오하라는 영국의 토크 스포츠에서 우리가 가진 선수들은 벤치에 나와서 투입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다이어는 2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실점 장면들에서 무방비 상태였다. 여름에 그를 방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 팀에 돌아왔다. 이것이 문제다. 방출하고자 했던 선수들이 결국 다시 경기에 나서게 된다. 라고 말했죠. 후방 빌드업 전술이 대세인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는 수비적인 능력만 평가받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공격 개입과 다양한 패스의 전개, 빠른 발을 활용한 커버 등 전부 다 유기적이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다이어는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빌드업 면에서도 낙제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가 어떤 선수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의 활동 도형만 유독 작은 것인데요. 골키퍼인 비카리오보다도 작은 도형인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자기 자리만 고수하며 동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령 수비를 하는지 알 수 있죠. 다이어의 파트너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벤 데이비스는 다이어의 범위까지 커버하느라 힘든 경기를 했고 결국 극심한 체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날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는 벤 데이비스 한 명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은 이전의 감독들이 고수했던 안정적인 축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끌어올려
높은 위치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공격 축구를 새롭게 입혔죠. 이 전술은 공격 상황에는 인원수를 많이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비 라인을 올린 만큼 뒷공간이 넓어져 수비수들의 수비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따라서 넓어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수비수들의 빠른 발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느린 발이 단점으로 지목되던 선수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역시 시종일관 안전한 플레이만을 고수하다 보니 제대로 된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에게 볼 배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터프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지만 속도가 부족했다.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공격 축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죠. 게다가 팀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던 제임스 매디슨도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이 직접 미드필더로 내려와 볼 배급을 담당해야만 했는데요. 매디슨을 대체하여 출전한 호이비에르는 활동량과 적극성, 수비적인 능력 등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패스나 탈압박 등 메이킹적인 부분은 부족한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한 골이라도 겨우 넣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이길 자격이 없는 경기를 펼쳤다. 포스테코글루가 여태껏 재건한 토트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혹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과는 별개로 더 큰 논란이 된 건 영국 현지에서 선수들이 받았던 평점이 유발했는데요. 다음의 사진들에서 보다시피 패배의 주범이었던 다이어는 슈팅 찬스는 거의 없었지만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공격과 미드필더를 왔다 갔다 하며 분전한 손흥민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날 침묵한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 수비수 크레이그 도슨의 교활하면서도 악랄한 파울 때문이었죠. 원톱 손흥민은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 홀로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축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이날 경기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었다면 이날 평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결국 이런 현지 언론의 평점은 자국 선수들을 옹호하거나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는 과거 자동문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 속에서도 해리 케인, 위고 요리스와 함께 토트넘의 주장단에 있었는데요. 과거 토트넘의 플레이는 과도하게 이들 중심적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내 딸의 인생을 걸 수 있다. 내가 공을 건드렸다. 라는 말로 자신의 딸까지 걸며 팀 동료의 골을 빼앗았고 손흥민도 요리스와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해리 케인과 요리스를 처분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하면서 주장단을 물갈이하는 등 하벌에 얼룩졌던 팀을 쇄신하기 시작했는데요. 애물단지 다이어만큼은 마땅히 원하는 팀이 없어 팔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이어는 이번 시즌 교체 출전하기 전까지 토트넘의 전술 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벤치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다이어는 아직도 자신이 과거의 주장단이었던 시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중 중계 화면에 주장이 해야 할 몫인 심판과의 소통을 다이어가 하는 모습이 틈틈이 잡혔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본 축구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주장 시위나 다름없다. 경기에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 다이어는 실력도 없으면서 토트넘 선수들 머리 위에 서려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이어는 자신이 후보 선수로 전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니엘 레비 회장과 재계약과 관련한 면담을 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다이어가 토트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수인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을 2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상황,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한 번의 이적 시장만을 겪었습니다. 이조차도 짠돌이 레비 회장 밑에서 만족스럽지 못했죠. 아직까지 토트넘은 선수층이 너무 얇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반드시 선수단을 보강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베스트 멤버가 나오면 우승 후보급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몇몇이 빠지면 끔찍한 경기력을 노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안팎으로 다이어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이기만 하죠.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장기간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분간 다이어를 계속 보아야만 하는데요.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알터니를 뺄 수 있을지, 짠돌이 레비 회장이 지갑을 열게 될지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